자, 이번에 실시된 2023년도에 실시된 수능 생활과윤리 총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수능은 이제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시행된 첫 번째 수능인데요. 자, 이 수능을 본 친구들은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수능 생활과윤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큰 그림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 생활관리 총평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중요한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졌고 어려운 주제는 여전히 어렵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뤄질 게 다뤄졌고 어려웠던 건 여전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느낌을 준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수능 생활과윤리 문제 오답률을 따져보면 오답률이 40% 이상인 문항을 찾아보니까 한 6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시민불복종, 환경윤리, 해외원조, 분배정의, 국제관계, 사회계약설, 이 국제관계를 제외하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동안에 중요한 주제였고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나왔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과윤리를 참 먹여 살리는 사상가들이 있죠. 롤스, 그다음에 싱어, 칸트. 자, 이런 사상가들이 여전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40% 이상의 그런 오답률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생활과윤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주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시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출제된 주제는 기존의 시험과 비슷해. 하지만 형식과 기법에 새로운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 수능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음식윤리 문제는 그동안에 되게 쉽게 나왔는데 자, 이 음식윤리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출제된 부분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옴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뭐지? 이런 순간적인 당황함은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빈출 주제에 등장하는 사상가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은 한두 줄만 봐도 누구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제시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택지가 매우 낯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9번의 시민불복종 문제인데 자, 이 시민불복종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오답률 순위에서 보다시피 1위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선택지가 3개밖에 없거든요. 첫인상은 쉽겠는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아닙니다. 실제 풀어보면 어렵습니다. 제시문은 익숙하고 보기 3개가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답률 1위가 됐습니다. 이 낯선 제시문, 낯선 선택지 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것이 이번 수능 생활관리의 두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제시문과 선택지 판단에 혼동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제시문이 있고 밑에 보기가 있으면 제시문의 내용하고 이 선택지의 내용하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 다시 말하면 제시문을 토대로 선택지에 진입 판단을 했을 때 낚이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9번 문제, 방금 전에 봤던 시민불복종 문제에서 보면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뭐 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법을 존중하고 체제를 존중하라는 말인데, 선택지에는 법의 경계선 내에서라는 말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거를 얼핏 읽은 친구들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 법의 경계선 내, 이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이죠. 법의 경계선 내라는 말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과 선택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뜻인 경우에 낚인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특징은 낯선 주제의 경우에 제시문에서 선택지의 진위를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문제가 있다. 자, 방금 전에 보았던 위에 있는 시민불복종하고는 다른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선택지를 보면서 진위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제시문 안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10번의 예술과 윤리 칸트 단독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시문도 그렇고 선택지도 그렇고 쉽지 않은데, 선택지의 내용들의 진위 판단을 할 때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리 장치를 해뒀어요.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물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선택지의 진위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에 아주 디테일을 묻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19번 롤스, 이 해외 원조 문제인데, 자, 해외 원조 문제 19번 오답률 3위인 문제인데, 제시문에는 무법국가라는 말이 나오거든. 무법국가. 근데 선택지에는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요게 얼핏 보면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자, 무법국가는 팽창적인 국가야.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근데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자, 어쨌든 무법국가하고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다르거든. 다른데 얼핏 보면 이게 같은 말 같아서 또 낚이기 쉬운. 그래서 개념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다. 자, 새로운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은 쉽게, 선택지는 낯설게. 제시문과 선택지의 그러니까 제시문이 오히려 선택지의 판단에 혼동을 주는 문제. 제시문에서 진위 판단을, 선택지 진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 디테일을 묻는 문제. 자, 이런 출제 기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조절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교과서나 수능 연계 교재, 자, EBS 교재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주제들도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음식윤리 문제에 출제된 것처럼, 그리고 칸트도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친구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지를 읽었을 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단서를 찾아보자라는 조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수능 문제는 어디까지나 학자를 뽑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잘 이수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깊이 파고든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를 만들 때 진위 판단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능하도록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낼 수는 없어.
자, 그럴 때는 난이도를 높이면서도 어떤 그 난이도를 높이면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입 판단이 어렵다, 제시문에 가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자, 그런 조언을 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자, 이 수능에서 1등급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의 예술이에요. 자, 수능 준비는 반복의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공부했다고 해서 더 이상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다시 반복하고, 이런 반복의 예술을 열심히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4 대비 수능 생활관리 총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